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이색 마케팅 베스트 5입니다. 어떤 마케팅인가요? 팁을 잠시 좀 들려주세요. 네, 기업들에서 이제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기업의 가치, 미래 비전을 보여주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모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미래 기술과 맞물리는 네. 이색 마케팅이네요. 네, 그런 이색 마케팅들을 또 한 5가지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피처폰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글을 올려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10년 후에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또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이 마케팅 한번 기대를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 확인을 해보죠.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드론을 이용해서 조명 서비스를 제공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Fullit Lights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단 저걸 진행한 기업은 영국의 최대 규모 보험사예요. 다이렉트 라인사에서 공개를 했던 영상이고요. 드론을 지금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을 호출하게 되면은 드론이 내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마치 조명 역할을 해준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저렇게 드론을 이용한 조명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안전, 밤거리까지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저기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저렇게 프로젝트성으로 되나 안 되나를 시험했던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물론 앞으로는 저렇게 하겠다라는 포부를 또 가지고 있기는 해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에서 퇴근길에 아무래도 어두우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운전자분들도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운전할 때는 저렇게 일시적으로 드론을 호출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드론에 조명을 달고 또 자율비행 드론이 알아서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파생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많아질 수 있겠다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이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 사시나요? 아니요. 그 운전하고 갈 때도 사실 네. 가로등 없는 데 많잖아요. 이 라이트를 켜도 네. 어두워가지고 제가 또 밤눈이 어두운가 봐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밤길 안전, 좀 에스코트가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요. 국내 사례는 한번 찾아보니까 LG U+에서 시도한 프로젝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드론을 지금 조작을 하려면은 무선 조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LG U+의 LT망이 있잖아요. 네네. 곳곳에 깔린 LT망을 이용해서 드론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드론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은 만약에 실종된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드론을 그 실종된 지역에 띄워가지고 드론이 약 10km 반경을 자율비행을 하면서 촬영을 HD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제센터 안에서 실종된 아이가 어디 있나를 지켜보다가 3분 만에 찾아냈다라는 그런 물론 짜고 하시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실종뿐만이 아니라 택배라든지 아니면 측량이라든지 활용도가 다양한 정말 높네요. 분야에서 네. LTE망을 이용하면 원격 조작이 워낙에 편리해지니까요. 또 거기에 앞서 말씀해주신 5G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HD급이 아니라 4K 아주 고화질의 선명한 화질을 실시간으로 드론을 통해서 전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쓸모는 엄청나게 많을 것 실현 같습니다.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스마트폰이랑 우리가 또 GPS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합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 비용도 문제가 될 거고요. 안정성도 문제가 될 문제도 좀 거고, 있을 것 또 같아요. 보안 문제도 있을 거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추락 시에 어떻게 할 그러네요. 것이냐, 그리고 또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맞네요. 엄청나게 해결해야 될 게 많고요. 특히나 도심 지역에서는 소음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드론이 한두 대 날아다니는 정도야
지나가는가 보다 하겠는데 그쵸. 만약에 열대가 있다면 그 소음 때문에 사실 생활이 너도나도 되지 다 않습니다. 불러버리면 네. 위에서 교통사고 나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드론이 네. 외곽 지역에는 사실 잘 쓰일 수도 있겠는데 네. 도심 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긴 하겠네요. 네. 그래도 여성으로서는 안심 기가 서비스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 그 생각이 들어서 그 활용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번째 이 5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범죄 예방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 축으로 나중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위 살펴봤고요.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아주 영화 같은 마케팅 프로젝트였어요. 인공지능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크로싱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여드린 영국 보험회사 다이렉트 라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이고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통 상황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횡단보도가 갑자기 만들어지네요. 생겨나는 거죠. 대각선으로도 막 하는데요. 지금 공을 잡으러 사람이 뛰쳐나오니까 갑자기 횡단보도가 즉흥적으로 생겨나고 네. 차는 조심하라고 앞서서 정지선이 경고를 주고 생기는군요. 있는 거고요. 네. 또 사람 수에 맞춰가지고 횡단보도가 넓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좁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는 이쪽이고 뭐 방향 표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주 미래적인 횡단보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네. 저기 10월에 영국의 런던 남부 지역에 실제로 시범적으로 설치가 네. 됐다라고 합니다. 영국이 많은 일을 하네요. 뭐 영국도 그렇지만 다이렉트 라인사가 저런 걸 참 그러네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건 저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건 아닌데 미래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또 보여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신기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횡단보도가 막 생기고 그럼 운전하다가. 네, 맞아요. 네, 저거는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네. 중점을 맞춰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오는지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만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통 시스템이 지금은 뭐 이게 1930년에 생겨난 횡단보도 시스템이라고 네. 해요. 근데 앞으로는 자동차의 그 성능도 무인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뭐 센서라든지 데이터 교통 흐름을 네. 파악하고 하다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횡단보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교통사고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네. 교통 경찰관도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사실 보험사가 개발한 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보험이 줄어들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네.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면 또 자기네들도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 보험에서도 웨어러블이라든지 네. 그런 걸 착용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항상 쭉쭉 받아내고 있지만 네. 저 사람이 사고가 안 나면 또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양쪽을 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하고 예, 마케팅을 한 거겠죠. 신경을 쓰고 네. 있겠죠. 그리고 저거는 엄브렐리움이라고 하는 영국 스타트업에서 사실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이 보험회사와 함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기술이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눈이 여기저기 사람처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 정도 지금 보여드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고서 사람이 있다 그런 걸 파악하고 자동으로 이제 횡단보도 시스템 신호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네. 유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건 뭐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또 뭐 자율주행차가 다니는데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횡단보도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고도의 AI 기술이 우리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것 같고요. 미래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4위 살펴봤습니다.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자동으로 이동하는 대기 의자 프로젝트 프로파일럿 체어라는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였어요. 저거는 일본의 닛산에서 진행을 한 프로젝트 영상이고요.
지금 밖에 있는 손님 대기 의자가 자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네, 저한테 또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저거. 네. 맛집을 가게 되면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 있지 말고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손님 빠질 때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네. 편안하게 대기 손님까지 모실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기술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보여진 건 팔로잉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충돌은 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술, 그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위해 저 의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의자네요. 저는 처음에 볼 때 이제 레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그 의자인 거죠. 네, 맞아요. 센서와 그리고 모터를 이용한 바퀴만 돌아가게 된다면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지금 네. 산책 다니는 모습도 나오고. 네, 다리가 또 불편하신 분들은 보니까 이제 미술관에서 그림도 네.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저도 저런 생각 했거든요. 네. 놀이기구 타러 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이 의자가 좀 움직이면 좋겠다. 앉아서 가면 참 좋겠다. 막 2시간씩 기다리고 네, 너무 맞아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콘서트하고 그럴 때 돗자리 펴놓고 막 전날부터 가가지고 또 네. 자리 만들라고 또 그러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줄 서는 거를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획기적이겠다. 그렇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근데 됩니다. 아무래도 저거의 문제점은 이제 실생활에 도입될 때까지는 얼마나 싸질까가 그게 문제이기 네, 때문에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기도 해요. 줄에 있어서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네.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딴 데 있다가도 시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닛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자동으로 이동하는 휠체어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또 프로젝트성으로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혼다와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카트, 그러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끄고 네네.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카트 같은 것들도 선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적용이 되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저것도 재미나실 시범 겁니다. 서비스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또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템 같아서 또 기대가 좀 많이. 다들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좀 3위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의자로 이제는 줄 서는 풍경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가져보게 되네요. 자, 이어서 2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위는 폭스바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자율주행 유모차예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센서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충돌 방지 센서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모차를 직접 끌지 않더라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나한테 부딪히지도 않고 주변에 있는 지형에게도 부딪히지도 않는 뭐 그런 모습을 선보여줬어요. 애완동물처럼 따라다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은 자동차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바퀴가 달린 모든 곳에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이죠.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라면 안 살 것 같아요. 불안하신가요? 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이를 어떻게 저기다 두고. 저희 보시면요. 아이가 안 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를 위험해서. 태웠다면 학대라든지 그런 비난을 받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은 이제 충돌 방지 센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고 네.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케팅을 한 저게 것이라고 쫓아가는 보여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가야지 앞에서 보니까 이건 뒤는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거 다 생각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으로 따라다니는 네.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만 쫓아오는 거. 아이가 타고 있을 때는 사람이 끌고 그건 네. 상당히 네. 실용적인 아이를 방법일 수 아이를 있겠네요. 안고 있으면 이것도 거지장스러우니까 알아서 이제 쫓아와 주면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저거는 아이가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송업이라던가 뭐 카터라던가 이런 뭐 짐 실는 네, 그런 맞아요. 용도로 쓰면 더 좋겠다. 물건이 네. 그 운반해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아니면 캐리어
자율주행 캐리어 같은 것들은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활 곳곳에 스스로 이동하는 바퀴 달린 물체가 얼마나 많아질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 유모차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공개해 드립니다. 네, 1위는 껌배달입니다. 근데 껌배달을 하늘을 날아서 해주거든요. 아폴로에서 진행한 제트팩 그 껌배달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아폴로라는 게 그냥 껌이에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좀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에너지 껌인데 네. 그거를 배달해 줄 때 저렇게 너무 개인용 비행 장치 배달해 주네요. 네. 개인용 비행 장치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저렇게 운송해 준다. 자, 그러니까 저게 그냥 껌이 아니라 에너지 껌이거든요. 카페인이 들어간 좀 네. 익사이팅한 모습을 마케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개인용 비행 장치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여요. 저기 제트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방처럼 매는 개인용 비행 장치입니다. 수트처럼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건가요? 가방처럼 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저 회사 같은 경우에 앞으로 레저용 그리고 군사용으로 저런 개인용 비행 장치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305m까지 상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비행 시간은 길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연료통이 작기 때문에 네. 1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시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시판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예요? 저기 2, 3억 정도예요. 2, 3억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2억 7천 정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왔을 때 더 비싸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2, 3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 네.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쯤 하늘 나는 상상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네.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도 이게 뭐 회전하는 그런 프로펠러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다니기는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뭐 드론을 이용한 개인용 비행 장치도 나오고 저런 연료를 이용한 것도 나오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 실용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작아지고 정말로 하늘을 10분 동안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뭐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처럼 네. 각각 하나씩 다 이 수트 같은 이 장치 하나씩 나중에는 있지 않을까. 다들 하늘을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네네. 또 기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뭐 내용들이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보여드린 것은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 사회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미래 생활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선보이기 위한 프로젝트, 마케팅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의 것들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앞으로 손안에 PC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해 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원 대표와 함께 미래생활 엿봤습니다. 이렇게 미래 기술이 우리한테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오늘 살펴봤던 이런 아이템들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기대를 많이 가져보면서 다음 이 시간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